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 2시 10분입니다. 자, 일단 오늘 그 장중에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한 4시 정도에 영상이 올라올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제 이 하락을 했지만 사실 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큰 어떤 주가의 반등폭을 보이고 있죠. 반등폭을 보이는 이유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음, 인생의 선배님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앞으로 분명히 어떤 경계심을 가져야 할 때와 그리고 접근해야 될 때와 그리고 이런 하락도 수익이라는 거,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손실 없는 그리고 시장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영상에 남기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 HLB 테라피틱스는 과거에 지트린 BMT라는 업체입니다. 자, 안구건조증 3상을 진행하다가 FDA로부터 안 좋은 결과물을 받으면서 사실 임상에 대한 부분이 추진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HLB라는 그룹을 만나서 사실 이렇게 과거에 대한 이 주가 흐름, 그죠? 이 흐름까지는 아직 가진 못했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이 조금 어느 정도 맞아요.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이 부분까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하나의 사실만 통과되게 되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손실 중인 분들도 그리고 오늘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도 자, 주식타짜 안교수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이라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HLB나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좀 맞아요. 훼손되었다라는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근데 왜 훼손이 되었느냐? 이것도 알면 우리는 이거구나.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간 가는 과정에서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이 논란이 일어났던 건 뭡니까? 지금 그룹사들의 지금 흐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요. HLB 제약도 그렇고 업종의 문제예요. 네, 이거는 팩트로 좀 말씀드리는데 코스닥 시장에 자 앞서서 일단 좀 들어갈게요. 1번 자 코스닥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즉 쉽게 말해서 100이라는 코스닥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이 셋이 담당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미국의 업체에서 계속 신저가 나오면서 사실은 2차전지 관련주를 보게 되면 주가 흐름이 너무 안 좋을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그죠? 다 안 좋죠. 그죠? 자, 근데 그러면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어제까지는 고공행진이에요.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 그렇군요. 그냥 계속 달려나가는 그림이었었군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은 왜 이 부분이 좀 반등을 했었냐. 그죠? 사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주변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을 이어가고 있죠. 반도체 시총 큰 종목들이 오르지 않는 선에서 멈추고 있죠. 그러면 이 시장을 급락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는 뜻은 뭘 움직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점으로 바이오하나를 또 살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13조짜리라고요. HLB 이걸 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는데 13조짜리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둘이 맞아요. 이쪽의 수급 저쪽의 수급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사실 수급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최근 보세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사실 이 보세요. 같은 어떤 하락 구간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테라피틱스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전자공시사항을 보면서 기존에 있었던 HLB 그룹사의 센 놈이 들어온 것도 한번 확인을 해야겠지만 하나를 봐야 돼요. 뭘까요? 요 부분이죠. 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이게 누가 들어온 거죠? HLB가 들어온 거죠. 근데 3자 배정이란 게 뭐예요? HLB를 대상으로 해서 주식을 9,890원에 그죠? 9,890원에입니다. 뭐죠? 받게끔 준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들어올 겁니까? 아니면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까? 들어와 있는 거죠. 가격의 변동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제3자 배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봐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상증자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가격을 딱 정해놓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건 이미 받아간 거라서 4월 26일 날 상장됩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5월 16일에 있을 간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그죠? 이거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써볼까요? 4월 26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커요. 왜? 예, 예. 이해되셨어요? 예 상장을 시키는 날. 근데 자 추가 이거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9890이라는 가격을 알았다 이거. 그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게 급락에 나왔을 때 받아 먹을 수 있었어요? 이재기 선배님들? 받아 먹을 수 있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사실 이 부분 지금 논란의 중심이 바이오 업종의 전체적인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자 그냥 대놓고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려 버렸습니다. 4월 3일 수요일 HLB 테라피틱스 전저점 부근대인 12,300원 정도의 러프하게 그냥 사버리자. IR 일정 추가로 있다. 그리고 증자권에 대한 부분, 그죠? 증자권에 대한 부분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죠. 예, 이 절한사채와 삼자 배정 유상증자 말고요. 그리고 IR 자료 보내드렸으니 화이팅 하시죠. 그죠? 자, 결국은 오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 테스트를 갈 거다라고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자였어요. 왜?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그냥 추이를 지켜보자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까지 실제로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직 매도 문자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어떤 특정적인 상황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께 일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린 그 라이브 주소, 라이브 링크 하신 그 라이브 방송하는 거에 이제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네. 무료라서 자, 테라. 단 한 분도 시장에 나고자가 되지 않기를 꿈꿉니다. 테라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사실 지식 나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이 테라피틱스는 조금은 다른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뭘까요? 교보 세포종이라는 게 있죠. 사실 이 악성 뇌종양이라는 부분인데 이 순서라는 게 있어요. 1, 2, 3, 4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4단계까지 가는 악성 모든 걸 통틀어서 교모 세포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 확률이 7%밖에 안 돼요. 로슈가 지금 만들어낸 치료제 빼고는 없다는 거죠. 자, 그만큼 사실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맞아요. 이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바이오 기업이라는 거는 항상 대부분 성공을 한다가 아니고 1000개 중에 한 3개, 4개가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한 번에 과거에 GTMBNT라고 하는 안구건조증 FDA 3상에서 떨어진 이력 있죠. 결국은 뭐죠? 실패는 저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보고 있어요. 자, 결국은 HLB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9890이라는 가격을 맞아요. 이 가격에도 분명히 들어왔다는 것은 의지를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룹사 중에서 HLB 생명과학 있죠. 1,500억의 유상증자를 있죠. 잘 보세요. 테라피틱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건 뭐죠? 자기 자본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하나가 있어요. 뭐죠? 맞습니다. 전환사채는 빚이죠.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그죠? 근데 생명과학이 1,500억의 유상증자를 달성하면서 전체 그룹사의 뭐죠? 부채비율을 끌어내렸죠.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훼손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주목을 하면서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런 바이오들이 급락을 할 때는 조금 더 나중에 한번 받아보자. 지켜볼 수도 있어야 돼요. 불구경하면서. 근데 이런 부분이 딱 나왔을 때는 바로 받아먹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이라는 건 항상 팔아야만 수익이라는 거예요. 매도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추가로 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반드시 보내도록 할게요. 결국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GTMBNT 과거의 그 사명일 때 이 부분을 뚫어내지 못하였죠.
근데 지금 훼손이 가장 큰 기업들의 특성이 뭡니까? 다 뚫어내었다. 그죠? 자, 다 뚫어냈던 기업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밑으로 이제 그 급락을 둘 때도 쉽게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HLB, 자, 생명. 이것도 사실 최근에는 주가 상승률이 더 좋았던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주도주라고 표현해서 이 리보세라빕 이거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은요. 다 뚫어냈죠. 이때도 21,900원, 27원, 900원, 27원 차로 못 뚫어냈죠. 근데 중요한 부분 하나죠. 뭐죠? 뚫어버린 상태에 있는 종목들,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뚫어버렸다라는 뜻은 즉 리보세라빕 이 부분과 성공 여부에 따른 부분과 그리고 하나 더 뭐 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 업종의 분위기를 100% 쫓아가면서 변동성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죠? 뚫어내지 못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부분에 이 대형 제약사,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모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모회사가 뚫어 주기 위한 과정까지는 나는 아직까지 반영된 게 없다. 그리고 FD 이제 가람 치료제에 대한 결과물 외에도 교모세포종 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우리는 남아 있다라는 뜻으로 위에서 박스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도는 거예요. 이 부분 찾아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요. 바이오 업종 여러분들 거래해 보셨어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아주 어려워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도 항상 제일 먹기 좋은 구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투매가 나오는 날? 아,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지만 테라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주도 보내드릴 텐데 가장 먹기 쉬운 거는 금리 인하기예요. 그리고 금리 동결기예요. 근데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뭐죠? 과거에 코로나 때 이후로 금리 인하가 있었나요? 미국의 제롬 파월부터 우리나라도 계속 금리 인상만 하고 있죠. 그러다가 동결이 됐죠. 그때부터 HLB부터 12월 1월부터 다 올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들리는 사실은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 즉 금리 동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의 어떤 힘, 주변 환경, 놀기 좋은 환경을 이렇게 줬다가 지금은 하나 더 내리면 오버슈팅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줄 거야. 5월 16일에 있을 가람치료제 결과는 그들에게 넘기고 결국은 자 코로나 때도 가장 주가가 좋았던 거는 바이오 종목이다. 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으니까. 근데 동결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급등. 어떠한 사실들이든 HLB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하라는 카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와버렸죠. 그러니 위에서 이제까지 올랐던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을 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갭 소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딱 하나입니다. 수평이동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죠? 이 힘에 대한 중심을 시장이 체크를 하면서 자, 이 부분에선 이렇게 되겠구나. 아하, 제롬 파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뭡니까? 라이브에서 시장을 먼저 보세요. 산업을 먼저 보세요. 업종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종목을 찾으세요. 종목에 빠져들게 되면 과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경제 위기 그리고 질병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없다. 항상 강조드리죠.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는다. 그럼 시장은 제롬 파월의 입을 보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할지 인하할지에 대한 입만 이렇게 벌리면 돼요? 아니죠. 라이브 방송에서 보자면 고용 지표를 보자. 고용 지표 즉 실업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분명히 금리 어떻게 인하할 가능성을 크게 낼 거라고. 시장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분명히 주면서. 근데 실업자 수가 감소되면 어떻게 한다?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 안 해라는 카드를 낼 수 있다. 제롬 파월의 머릿속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죠?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산업이죠.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이거 틀린 말입니까? 국내 시장에서 똑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펀드 매니저 외국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까지는 못 본다 치더라도 국내 시장에 있는 시장, 산업, 업종까지는 봐야 되죠. 업종은요. 바이오 종목들도 나뉘죠. 뭐죠? 일반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그죠? 표적항암제 이것만 치료하러 가는 거. 면역은 면역을 위해서 치료하는 거. 2차 전지는요.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반도체는요. 다 올라요? 아니요.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패밀리스. 오르는 놈만 오른다는 게 시장의 판도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항상 대외적인 악재, 분위기, 제럴 파울의 이입, 산업의 움직임, 시장의 색깔까지도 모두 보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유튜버들이 간다 빠진다 기사 읽어주고 축하드립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회의 경각심을 알리고 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6이지만 인생의 선배님들 저 같은 꼰대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도 역시나 여러분들 약간은 어렵겠지만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테라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 개인 채널을 운영 중에 있어요. 자, 개인 채널 승인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도 승인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시죠? 자, 실시간으로 라이브 영상 참여하실 수 있고 제가 이제 올려드린 영상 금방금방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 4월 이제 IR 일정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예, 항상 제가 이제 기관 펀드 매니저들은 미리 사전적으로 IR 일정을 준다고 했어요. 나중에 또 이 영상을 틀어놓지 않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미리 숙지하시고요. 타법인 인수기업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 지금 사실 여러분들 알겠지만 HLB가 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전환사채 두 개를 발행하면서 다른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목적으로 발행한 거 아시죠? 돈 들어간 게. 자,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250억, 자, 200억도 안 되는 돈으로 기업을 하나 인수할 수 있냐?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분을요, 몇 프로를 들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20%, 30% 들고 있어야만 경영권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면 안 된다는 뜻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애널리스트 후배들은 또 뭐라고 하겠네. 자, 괜찮습니다. 자, 테라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이것만 원한다 하면 테라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혹시나 여러분들 이거 스팸 문자가 간간히 걸린다고 하니까요. 요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테라 샵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런 분들은 3번 이상 불발 나오게 되면 이거는 통신사에서 풀 수 없어요. 주위에 계신 분한테 대신 테라 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벤트 하나 한다고 했어요. 어차피 지금 바이오 사이클이 안 좋긴 하지만 결국은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이에요. 아직 오른 게 없죠. 자, 여기까지는 보지 맙시다. 다만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조금 개선된다라고 하면 요 종목은 적어도 한 15,000원까지는 수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HLB부터 시작해서 알테오제, 반도체. 자, 어떠한 업종이 움직이게 되면 순식간에 움직이는 거 아시죠? 자,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거 오늘 라이브 영상에서 공부로 좀 다루도록 할게요. 좀 늦은 시각이긴 하지만 한 10시 정도에 라이브 할 거니까 여러분 반드시 참고하시고 H 자, 보내주시고요. 자, 정신이 없네요, 제가. 자, 그리고 이벤트를 하나 할게요. 자, 제가 개인 채널 주식타짜 안교수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 3,000명 넘으면 제가 이런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종목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산업, 업종을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짜도 충분히 몇천 프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겠다라는 건데 왜? 항상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무료입니다. 무료. 예. 그리고 연말 기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원씩이라도. 작년에도 우리가 다 해갖고 저 2,567% 정도 수익을 내서 1,000원씩 양로원에 우리가 기부했죠. 자, 저도 이 태어난 이 하나의 이거 살고 있는 것도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식 나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시장에 나고자가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누구든 1%든 3%든 수익을 내는 거래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진심 어린 뜻의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거 보시면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이제 공인입니다. 공인이고요. 자, 여러분들 그 원리를 알고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미나 다니면서 제 원래 이제 지금 본업은 3년 전에 이제 펀드맨 생활 그만두고 이제 그래도 수익률 관리 가장 잘했다라고 해서 금융권 세미나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이 1,000억 이상 운용했던 펀드 매니저는 없어요. 국내에서 원래 그 작은 배정은 1,000억이 한도입니다. 한도. 그 뭐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거 기계가 사고 기계가 파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가장 큰 금액을 운용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2,567% 금융권 세미나 다니면서 제가 작년부터 자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죠라고 했는 게 종목을 봐는 게 아니고 산업군 어떤 산업이 움직일 때 AI,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 보시죠. 툭툭툭 던졌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벤트 하는 거예요. 주위에 계신 분들도 어떤 개인 채널 구독했다는 뜻으로 이제 테라 정확히요. 개인 구독 승인 뭐 이런 말을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 이벤트에 이제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해서 사연이 있어야 돼요. 사연이 있어야 돼요. 사연이 좀 있게 되면 쉽사리 제가 뭐 선착순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진정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시장 산업 업종을 보면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럼 공부방에서는 어떤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에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